안녕하십니까. 집중인터뷰 이 사람 김한별입니다. 오는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역민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집중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4.15 총선 광주 전남의 화제의 당선인들을 모시고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3명 가운데 유일하게 의사 출신으로 당선된 당선인이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광주 광산갑의 이용빈 국회의원 당선인인데요. 오늘 당선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축하 인사 또 여러 당부의 말씀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당부나 축하 인사들이 있었을까요? 네, 당선에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동 샅샅이 다니면서 유세 차량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셨군요. 네. 마을에 참 산골 400m, 500m 떨어진 곳 멀리 계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펄쩍펄쩍 뛰시면서 반겨주셨어요. 네. 특히 엄지척 하시고 네. 또 5를 가르치면서 1번과 5번. 네네. 야,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받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민심은 이미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 또 경제 위기 성공적으로 완수해달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역의 심사의 원로분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정말 뼛속 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광주 정치인들에게 4가지가 없었다. 4가지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첫째로 지역에 큰 정치인이 없다. 음. 그런 말씀이셨고, 또 자기 개발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정치인이 없었다. 또 지역 현안을 정말 멋지게 해결해내는 정치인이 없더라. 그래서 그 4가지가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4가지를 우리 DJ께서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4가지를 가진 정치인이 되라. 예. 그래서 참 마음에 깊이 와 닿았고요. 이 정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 4가지를 꼭 잘 견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국회가 시작되면 활발한 또 새로운 활동들 하실 텐데 상임위원회는 아무래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는 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적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생각할 때 이번 기회에 그런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정치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또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시대로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의사로서 그 전문성을 좀 살려서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 분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이후에도 늘 중요했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을 봐도 의료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 역시 의료 분야의 공약이고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죠. 제가 내놓은 공약도 당연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공약들인데 그중에 의료 공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또 차별이나 배제가 없는 그러한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공공보건 의료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광주 시립의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와 의료 소외계층들을 국가가 또 그리고 공동체가 돌보는 그런 돌봄에 하는 시스템으로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 필요하죠. 네. 거기에다가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서 시립의료원을 반드시 신속하게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광주는 광역, 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공공보건의료 추진단 그리고 시립의료원이 아직 미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광주답게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거기에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을 담아야 되겠죠. 특히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좀 승격시키고 네. 그 예산과 여러 가지 독립적인 청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당선인의 선거 슬로건이 지역 주치의였고요.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담긴 슬로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도 지역 의료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현실에서 당선인께 거는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광산구에 처음 이제 병원 조그마한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원을 했는데요. 제가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또 가정의학을 선택하게 됐던 계기가 마을의 주치의가 되고 싶었던 것 때문입니다. 네. 마을의 주치의라고 한다면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떠나서 언제든지 곁에 있겠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2001년에 제가 첫 개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찾아뵀던 분들이 독거 어르신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광산구에 가장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죠. 국가가 이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돌봄을 좀 태만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1차적으로는 공동체가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에 뛰어들었고 우리 광산구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특히 당시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어찌 보면 좀 수용되다시피 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분들의 건강권을 돌보는 것도 지역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돼서 주치 역할 속에 그런 사회적 약자와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돌보는 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20년을 지내왔죠.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죠.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를 2005년에 설립을 하셨었고요. 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특별한 계기가 네.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주 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그런 어떤 사각지대로 많이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의 건강권을 살피는 것은 생명 존엄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가능했겠죠. 저도 이제 한 기퉁이를 조금 거두는 정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셨던 의료인으로서 또 사회 운동가로서의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담겨 있는 정책들 또 네. 공약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장의 광산 사업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의료를 하면서 사실은 가장 저 스스로도
소외되어 있다고 많이 느꼈던 분들이 장애인들입니다. 네. 장관 출신 그 연사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독일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키가 아주 작으셔요. 연단을 높이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낮춰서 편안하게 연설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네. 이미 거기에 다 장치가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독일의 경우에 어린 아이도 문을 쉽게 열거나 또는 전원을 쉽게 켜고 끌 수 있게 돼 있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독일 사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왜 아직도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제 가슴에 아주 크게 와닿았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네. 그리고 정치가 풀어가야 될 큰 과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법안이 장애 없는 국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는 있다. 또 사고로 장애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고 도시의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의 주치를 넘어서 지역 또 마을의 주치, 공동체의 주치로서의 활동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광주 비정규센터 이사장, 시민 플랫폼 나들의 대표 일꾼으로도 활약하셨고요. 광주 비정규직센터는 제가 이주 노동자 건강센터를 설립하는 즈음에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하고 의기투합하면서 비정규직의 삶을 지지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어떤 소명을 많이 느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삶을 정말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생명 존엄의 문제,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의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비정규직의 문제에서 기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저하게 사회에서 일정 부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자각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저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시민 플랫폼 나들의 경우에는 2012년에 우리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20대 때부터 추구해왔던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사실 심각한 자괴감을 느꼈었죠. 우리가 추구했던 사회가 이런 것인가 싶어서 그래서 소위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거 그것은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주권주의 그러니까 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좀 느껴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었고요. 지금도 어떤 지역의 중요한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에 마음을 모으는 시민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삶도 생각을 해봤을 때 경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선인께서는 광산구를 광주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광산구는 광주의 관문이죠. 네. 송정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밖에 광주의 일자리 먹을거리가 되고 있는 여러 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 지역으로 진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죠. 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광산구야말로 광주의 정말 노른자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산강과 황룡강 그리고 어등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광산구에서 경제 활동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군공항 이전 문제하고 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문제
그리고 송정 역세권 개발 문제, 또 특히 황룡강 주변의 장록 습지 문제, 또 어등산 일원의 문화 벨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정말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 자체가 광산구의 발전 모델이 되고 그것이 광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담는 빅그린 산단도 우리 광산 갑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 그리고 현재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제가 제시했던 것이 그린 뉴딜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 그림 안에 다 적절하게 담아내는 더 큰 광산 시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제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 호남 인재 영입 1호 더불어민주당의 풀뿌리 인재로 정말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하셨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지난 4년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4년 동안 정말 올곧게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지역위원회 혁신에 앞장섰고요. 그 덕분에 전국 1등 민주대상을 수상했고 민주당 내에서 삼관왕이라고 하는 영예를 달성했는데요. 함께 해주셨던 우리 민주당 지켜주셨던 당원들께 정말 감사드릴 일이죠.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염원이 지향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 강한 여당을 만들어서 정말 광산을 정말 제대로 변화시켜달라는 바람인 거죠. 4년 동안 정말 절치부심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4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이제 당선인이 되셨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여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되시길 꿈꾸십니까? 정말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이 저에게 주신 명령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려오겠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러한 생각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영예나 권력에 대한 욕망 이전에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토론하고 네. 시민의 뜻에 따르는 그런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꿈, 다짐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4.15 총선. 그야말로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용비 당선인 역시 이 무거운 민심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생명을 살리는 정치, 차별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위해 뛰어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